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스포츠 소식 들어보죠. 박상현 차장 스포츠 큐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비도 오고 날씨도 많이 춥고 하던데 그래도 야구는 하더라고요. 두산이 이겼죠. 그럼 2연승 한 겁니까? 네, 지금 2차전에 이어서 3차전까지 이기면서 2연승으로 2승 1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4차전까지 이기게 되면은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1승만 남겨놓게 됩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그랬죠, 두산이? 예, 바로 2년 전이었죠. 네. 두산이 4차전까지 3승 1패로 앞섰는데 5, 6, 7차전을 모두 삼성에게 내주는 바람에 3승 4패로 아쉽게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직 우승까지는 확정키는 대단히 어렵지만 지금까지 3번을 했는데 삼성이 예상보다 못하는 겁니까? 두산이 잘하는 겁니까? 삼성의 전력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윤성환이나 장원삼, 임창용 이 세 선수가 빠진 것이 상당히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류중일 감독이 심창민이라든지 박근홍이라든지 이런 중간 계투 요원을 내보내고 있지만 아무래도 안지만에 비해서는 좀 안정감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운드에서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낭보가 들려왔던데 이대호 롯데 자이언츠에 있던 이대호 선수 맞죠? 네, 이대호 맞습니다. 선수가 가 있는 소프트뱅크가 우승했다고요? 네, 소프트뱅크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일본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소프트뱅크가 구단 역사상 일본 시리즈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근데 바로 그 중심에 바로 이대호가 있었다는 거죠. 이대호 선수가 많이 기여를 했어요?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고요. 네.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최우수 선수가 됐습니다. MVP가 됐습니다. 시리즈 MVP요? 아니면 저펜 시리즈 MVP요? 일본 시리즈 MVP가 된 거죠. 저펜 시리즈?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페넌트 레이스 시리즈가 아니고요. 예, 페넌트 레이스가 아니고, 오케이.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얼마나 홈런 이런 걸 많이 쳤어요? MVP를. 일단 5차전까지 치르면서 타율이 5할이었고요. 와우. 그 다음에 홈런 2개를 때렸습니다. 네. 근데 2차전과 5차전에 바로 어제 경기에 홈런을 때렸는데요. 네. 모두 선제 결승 홈런이었거든요. 영양가 있는 홈런을 많이 쳤군요. 예, 결국 이대호의 홈런 2개가 소프트뱅크의 2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던데 중요할 때 기선을 제압하는 홈런을 쳐서 2승을 혼자서 따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도 그러면 소프트뱅크가 4승 1패로 우승을 확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아주 일방적으로 끝을 내버렸군요. 어쨌거나 우리 한국 선수가 이렇게 잘한다니까 좋은데 일본 프로야구에 건너간 한국 선수들은 선동열, 이종범 등등 굉장히 많은데 저펜 시리즈 MVP에 오른 사람은 혹시 이전에 있었나요? 네, 이대호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외국인 MVP는 또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좀 MVP를 외국인 선수에게 주는 게 좀 야박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대호가 일본 시리즈 MVP에 올랐다는 것은 상당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말 없이 잘했다. 이게 지금 거기도 기자들 투표로 뽑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자들이 볼 때 한국 출신을 꼭 해야 하나 이것도 좀 있긴 할 텐데 어쨌거나 너무 잘했다. 이걸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미 감독이 그 기쁨을 표시를 하면서 이대호에게 사마라는 표현을 붙였거든요. 네. 그 사마가 이제 그 일본 말로 무슨 님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연사마 어쩌고 그런. 예, 그만큼 이대호를 많이 존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뱅크 감독이 무슨 복덕방 아저씨처럼 수다분하게 생기고 안경도 큼지막한 거 쓰고 잘 웃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축구 17세 이하, 16세 이 어린 선수들 참 예선전에서는 너무나 사기를 충천시키는 낭보였는데 그만 16강 올라가서는 벨기에한테 졌어요. 근데 이 벨기에가 브라질보다도 좀 약한 팀 아니냐 이랬는데 패인은 뭡니까? 예, 아무래도 벨기에가 좀 전술적으로 잘 나왔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브라질이라든지 기니 같은 경우는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그것을 잘 막아내다가 힘이 빠졌을 때 역습을 치는 그런 작전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쪽도 수비를 좀 강하게 한 다음에 역습으로 나왔거든요. 예. 결국 선수비 후역습이 벨기에 쪽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번 16강까지 올린 이 16세 이하 선수들 어쨌거나 앞으로 한국 축구를 짊어져갈 선수들이고 많은 비전도 줬는데 2년 뒤에 이제 언더 20? 20살 네, 이하 그렇습니다. 또 월드컵이 열리죠. 그때까지도 네, 아주 잘 뛸 것으로 우리 박상현 차장 눈에 든 예쁜 선수들 누구누구 꼽을 수 있어요? 예, 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선수라면 이승우 선수가 되겠죠. 뭐 이승우 저기 선수는 페널티킥 실축해서 좀 그렇지만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승우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승우 선수가 이제 내년이면은 바르셀로나 정규팀에서도 뛸 수가 있거든요. 물론 A팀이 아니라 B팀이긴 하지만 계속 기량을 쌓아나가다 보면은 예. 이승우 선수 역시 기량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은 그 중앙 수비수였던 이성민 선수를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17세 이하 대표팀에서 주장을 맡았던 그런 좀 리더십 있는 선수거든요. 예. 또 그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현재 18세 이하 대표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0세 이하 대표팀이 될 선수들이 모여 있는 18세 대표팀의 주전들과 같은 나이또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친화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역시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물론 이제 벨기에에게 골을 내주긴 했지만 역시 강한 수비로 잘 막아줬기 때문에 두 경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수비가 문제였는데 이번 이 친구들 잘 키우면 수비 불안은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바로 이제 2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20세 이하 월드컵이 벌어지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안익수 감독이 지금 현재 팀을 이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익수 감독이 이끄는 팀이 좀 수비가 약간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앙 수비라든지 뭐 김정민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 이런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 두 선수는 아무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승우가 하도 유명한데 이 선수의 필적하는 조금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 장뭐라는 선수도 있죠. 네, 장별희 선수가 있죠. 네? 장 뭐요? 장별희 선수. 장별희. 이름도 예, 특이하네. 그렇습니다. 이 친구도 뭐 잘한대던데. 예, 그 선수도 역시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 그 대표팀에 들어있었지만은 아쉽게도 그 대회 직전에 부상을 당해서 아쉽게 대회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결희 선수 역시 좋은 선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 살 더 많은 선수 중에 백승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 친구도 이름 들어봤어요. 예, 그 선수도 역시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예. 어쩌면은 이제 2년 뒤에 그 바르셀로나 삼총사가 동시에 뛸 수 있는 예.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수인가는 좀 늦게 갔죠, 스페인으로. 네, 백승호 선수는 좀 늦게 갔습니다. 예. 저도 무슨 어느 일요일 날 난 특집 기사를 제 스포츠면 기사를 그렇게 탐독을 한 건 처음이었는데 한국에 이런 선수들이 있었구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자, 이 프로농구는 스포츠 관련 도박 이거 항상 문제가 되고 전창진 감독도 뭐 불려갖고 그러는데 감독이건 선수건 왜 이럽니까? 이거 뭐 고질병입니까? 예, 일단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일단 KBL에 그러니까 프로에 진출해서 도박을 한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학교에서 도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BL에 등록하기 전에 한 경우가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재미로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특정 대학에 모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학의 선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먹을 걸 맛있는 간식을 사 먹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박을 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선수들이 특정 대학의 선수들이 도박을 한 경우는 조금 경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징계가 좀 가벼운 징계가 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KBL에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프로에 입단을 한 이후에 스포츠 도박을 하는 분은 모두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영구면은 이제 죽어도 농구는 못 한다 이 소리인데 학교 다닐 때 뭐 맛있는 거 먹기 내기 도박 이런 건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명색만 그랬지 실은 큰 돈 왔다 갔다 하는 좀 못된 새싹이었습니까? 일단 불법 스포츠 도박이라는 점에서 그건
돈이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얼마씩 걸고 한 게 아니고 경기 승패 결과를 놓고 해서 그 돈을 받아서 뭐 맛있는 걸 사 먹었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그건 아주 정말 못된 짓을 학교 때부터 배운 거네요. 어허, 충격적입니다. 그런 선수들이 이 프로리그에 가서 그런 또 도박사들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화난데, 그럼 이 농구판의 그런 전통이랄까 분위기 이런 거를 좀 뜯어고쳐야 없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걸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특정 대학의 선수들이 그 스포츠 도박을 한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선배들의 전통이라고 하면 좀 많이 웃겠지만 내려온 인습. 그런 그 내려왔던 그런 악습이죠. 예. 그 악습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 선배들 말이라면은 후배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렇죠.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스포츠 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학원 스포츠도 이미 스포츠 도박에 오염돼 있다는 얘기인데 계속 언급하신 그 특정 대학이 어딥니까? 아, 네, 중앙대학교입니다. 아하. 거기 저 허재 강동희 이래로 연고대의 아성을 깨고 대학 농구를 새롭게 평정한 그 아주 유명한 학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 드래프트에서 그 중앙대 선수들이 한 명도 뽑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대 선수를 일부러 기피한 것이 아니야 이런 좀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농구판 안에는 파다하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대 선수들이 대학 때부터 그 경기 승패를 이렇게 조작하거나 도박에 연루됐다. 이러면 이건 학교 그러니까 차원에서 혹시 이제 연루가 되지 않았어도 아무래도 이제 이 선수들이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기자들이 계속 비판 기사를 좀 많이 써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뿌리 뽑는데 일조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조사만 믿을 수는 없죠. 자, 겨울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시즌이 돌아왔는데 500m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선수 이상화 선수 기록은 제일 좋았는데 왜 실격 처리된 거예요? 네, 1차 기록은 상당히 좋았고 1위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500m 같은 경우는 인과 아웃, 그러니까 두 번씩을 뛰게 됩니다. 근데 2차 레이스에서 레이스를 펼치다가 그 어깨 팔을 차는 암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좀 걸려서 뺐는데 그걸 빼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되거든요. 규정상. 근데 이제 이상화 선수가 그런 룰? 초보적인 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기초적인 룰 아닐까요? 아암밴드 꼭 차야 된다 이런 거. 근데 그 스케이팅 선수가 의외로 초보적인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에 그 네덜란드 선수가 그 인아웃 코스를 잘못 들어가서 한번 실격이 된 적이 있었죠. 스웬크라바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간의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깝네요. 자, 그리고 쇼트랙에서 스피드 스케이트로 전향한 박승희 선수, 이상화 선수에 필적하는데 성적은 어땠어요? 예, 박승희 선수는 1000m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이제 이상화 선수가 차지를 했고요. 박승희 선수가 이제 1000m에서 2인자다, 이상화에 의해서 2인자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쇼트트랙에서 단거리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조금 기량만 더하면은 충분히 통할 선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 스포츠큐의 박상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네, 5시 33분 됐습니다. 게시판 조금 더 볼까요? 아까 윙스님께서 어제 이화여대 여성대회가 있었죠. 대통령이 참석했고요. 대통령이 떠난 뒤에 이화여대 그 쓰레기장 모습 사진 이렇게 찍어 그거 올려주셨는데, 빈 박스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게 뭐 참석자들한테 나눠준 배포 기념품 그 박스인지 뭔지 아무튼 뭐 수북이 쌓여 있고요. 캠프님 글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도 요한님은 헉! 5할이요? 옛날 백인천 감독이 4할 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대호 선수 대단하군요. 아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박 차장한테 물어본 바로는 페넌트레이스 전체 5할이 아니고 요번 저펜 시리즈 그때 5할 때렸다는 얘기인가 보죠. 어쨌거나 5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중요할 때 한 방 치는 게 대단하지 뭐. 꼭 필요할 때 한 방 쳐주는 게 별 의미 없는 안타 많이 쳐가지고 3할 7푼보다 더 좋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야구도 잘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척하네요. 오동팔님, 사진에 강하신 분. 트윗에서 본 글인데요. 아비는 죽을 때까지 여대생을 아끼셨거늘. 그 딸내미 있는 여대생들 쥐어 패고 쓰레기 막 버리고 저런 불효막심한 것 같으니라고. 두말할 필요 없는 오늘의 댓글입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을 부른 심수봉 씨와 79년 12.6 사태 당시 한양대 연극영화과 3학년 학생이었던 신재순 양, 문제의 궁정동 안가 술자리에 대통령이 좌우에 동석했던 술시중을 들었던 두 여성이 검찰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려 다닐 때 찍힌 사진 함께 올리셨습니다. 한눈에도 대단한 미모라는 걸 알 수 있네요. 79년이면 36년 전인데 맞죠? 예, 36년 전인데 지금 봐도 아주 세련된 옷차림 이런 거 느껴집니다. 어려울 때 잡는 손님은 많이 아끼셨다는 후문. 참 웃픕니다. 예. 제가 아까 한성대 입구역이든가요? 거기에 그 위안부 소녀상 새로 생긴 친구라는 거 제가 사진을 잘 못 봤어요. 오케이 마리님이 정정해 주시네요. 중국 소녀 친구일 거라고 그랬더니 다른 분께서 예 맞다고. 예, 제가 그 사진에 보니까 친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참 헷갈렸어요. 그러다가 막 빨리 찾아야겠는데 뭘까 하다 보니까 어깨에 새가 한 마리 있어서 이 말인가 했죠. 신문을 안 봤습니다. 네. 안 바쁜 벌꿀님. 개가 뭘 끊겠나? 총선, 대선까지 다 개입하겠다는 얘기네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크게 보느라고 반쪽밖에 안 보였는데, 우리 한복 입은 그 위안부 상 옆에 머리가 좀 길고 양갈래로 딴 또 다른 여성이, 또 다른 소녀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동상을 하나 더 앉혔군요. 일제에 의해서 같이 피해받았던 한국과 중국의 두 여성들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사진을 세상에. 제가 좀 이 아이패드를 크게 확대해서 보느라고요. 글씨를 잘 읽기 위해서. 좀 잘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그만 중국 동상은 아예 보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광윤 앵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셨겠는데요. 예, 이럴 때도 있습니다. 중국 위안부 소녀상.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네, 그 외에도 댓글, 그 다음에 출석 인사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짜 인터뷰 넘어가죠.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그리고 많은 분노와 현 정권의 속성을 또 한 번 낱낱이 볼 수 있었던 사건, 이화대학, 서울 신촌의 이화여자대학에서 있었죠. 날씨도 굉장히 춥고 그랬는데 사복경찰들이 교내에 진주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봤더니 뭐 거의 장악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학생들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그랬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손솔 총학생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많이 좀 쉬어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인터뷰 괜찮으세요? 아, 네, 목소리는, 네, 어제 소리를 외칠 때는 좀 나갔었는데, 네, 오늘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네네. 역시 젊으셔서 회복이 빠르군요. 심리학과 3학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네. 총학생회장을, 그렇죠. 3학년들이 맞죠. 어제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솔, 이름이 참 특이하고 이쁘고 발음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네요. 아, 네, 맞아요. 네, 우리 손 학생회장이 볼 때는 기성세대, 이제 뭐 저 같은 언니, 오빠, 대선배들이 볼 때 많이 놀랬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턴가 대학가에서 집회나 시위 또는 시국에 관심 갖거나 현실 참여적인 것은 많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그놈의 스펙, 그다음에 청년 실업, 다 우리가 사회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건데,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늘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대차게 분연히 주장하고 이러는 것을 보고서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어제 시위가 어쨌거나 정리되고 나서 이후에 반응, 뭐 여러 군데서 들었을 것 같고요. 학교 측 또는 경찰 측에서 무슨 연락 같은 거 받은 건 없나요? 경찰 측으로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뭐 좀 나와, 뭐 출두하라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네. 다른 선배나 누구 주변 분들로부터 무슨 들은 말씀은 있으세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제 이제 이화여대에서 벌어진 그 시위, 여러분들이 네. 기자회견과 시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 분들한테 반응이요?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 응원 연락이 되게 많이 왔고요. 네. 오늘 총학생회실에 있으면서 그냥 총학생회실 번호로 이화여대 관련 없는 사람인데 어제 봤는데 멋있었다, 응원한다,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네. 이화여대 총학 유선 전화로, 그러니까 이제 뭐 교환이나 114 이런 거 통해서 알아봤겠죠. 그래서 격려 전화들 받았다 이거. 학생들 피해 규모, 피해 상황 궁금합니다. 네, 지금 어제 마무리하고 다친 학생들 있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총학생회로 제보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직접적으로 다친 사진이랑 병원에 가겠다고 한 학생은 2분이 지금 계시고 제보는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그 상황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마지막에 충돌이 좀 심해져서 밀려 넘어지는 학생들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외상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제 있을 때 안경이 부러지거나 약간 그런 식의 피해, 그런 식의 부상이나 오늘 와서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거야 당연히. 네. 어쨌거나 뭐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크진 않은데, 그 무자비하게 짓밟혔다, 그리고 학원이 사복경찰들에 의해서 유린됐다, 그게 가장 큰 피해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어제 이제
원천 봉쇄와 맨투맨에 가까운 진압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기자회견 말미가 시위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학생들 대략 몇 명쯤 참여한 것으로 총학에서는 집계하고 있나요? 네, 저희 기자회견 시작할 때는 20-30명 규모로 시작했다가 네. 대강당 계단에서 계속 있을 때는 200에서 300명 정도 된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제법 많이 모였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대강당 후문 쪽으로 학생들 다 함께 이동할 때는 주변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 합류가 돼서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법경찰들의 진압 강도가 세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불어났다. 그냥 무서워서 흩어진 게 아니고 더 세를 불리면서 규탄했다 이 말씀이죠? 네네. 이런 게 말하자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놀랬다는 겁니다. 네. 그 대강당 뒤로, 대강당이 그 계단이 굉장히 많죠, 거기 그 학교. 네. 네, 거기 뭐 채플도 열리고 그런 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대생들은 거기 싫어한다던데 종아리 굵어진다고. 그런 말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제 그 이제 사법경찰들 피해가지고 그 뒷문 새길로 가는 거기에 그만 무슨 토끼몰이 하듯이 학생들을 몰아넣고 막 세게 밀어붙이고 하던데 그 과정에서 부상은 심하지 않았어요? 그때 넘어진 학생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랬죠. 또 대강당 계단에 있을 때는 사실 경찰분들이 이제 줄을 서서 학생들 진입을 막으려고만 했는데 이동할 때는 여경이 아니라 남자 경호원들이 더 많이 나서시고 그래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끌어당기시는 그런 좀 과격하게 학생들을 대하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유, 우리 손솔 학생장 참 예의도 바르셔. 과격하게 잡아당기시는 사법경찰. 그 총학 측에서 아마 뭐 경황이 없어서 사법경찰들 대략 몇 명으로 추산하기도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대강당 앞은 남녀 경찰들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듯이 봉쇄를 했고 학생들 주변에 있다가 이렇게 뭐 끄집어내거나 이런 친구들은 따로 움직였으니까 다 합치면은 그래도 학생들보다 훨씬 많아 보이던데 대략 얼마쯤 동원된 것으로 추정합니까? 그거 추정은 저희 내부에서 별로 잘 이야기를 아직 못 해봤는데, 거의 학교를 둘러싸고 정문에서부터 후문까지 아침부터 돌아다니시는 경찰분들이 계셨고요. 그렇죠. 원래 대통령 참석 행사가 있으면 미리 와서 뭐 경호 어쩌고 그거 합니다. 네네네. 저희가 예상했을 때 충원된 인원만 200에서 300명으로 생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학우들 반응은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초반에 몇 분이 계셨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렇죠. 그걸 물은 제가 오히려 미안합니다. 네. 어제 시위 전후, 특히 시위 마쳐지고 나서 오늘 학내 상황, 학우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서로 계속 다독여주고 있고 이런 거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당당하게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하신 분들 정말 자랑스럽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응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연대감, 동지의식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혹시 기자회견 전에 그러니까 어제 이거 오늘 아무래도 이상한데 아마 시위로도 번질 것 같아. 그래서 총학생회나 우리 손솔 학생 차원에서는 시위 준비 같은 거 했었습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기자회견하고 그 옆으로 피켓팅을 가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서 어제와 같이 그렇게 강경하고 좀 폭력적인 대응을 할 거라고는 이렇게 예상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피켓팅을 준비는 당연히 했지만 그냥 대통령이 지나는 길 옆에서 그것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팠는데 예상 외로 강하게 나오면 사실 그런 거 잘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대학을 다녔던 우리 손솔 학생의 언니 오빠들은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대충 교내 시위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이런 걸 감을 잡을 수 있고 또 계속 보다 보면 반복적 학습 효과 같은 게 있는데 최근에는 대학가에서 시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애띤 학생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 싶었는데 아주 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잘 조직화된 저기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네. 야 이게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미리 준비를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사실 요즘 대학가에서 그 시국 관련 현실 관련 집회를 하면은 참여 인원이 어느 학교나 50명을 넘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애처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기성세대로서,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패기가 없나? 현실을 목도하고, 가장 분연히 떨쳐 일어날 그런 나이인데 싶다가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아니까, 그냥 나무랄 수만도 없는, 그래서 참 어정쩡한 입장이었는데, 어제 이화여대생들의 저기는 우리에게 많은 걸 놀라게 했고, 또 한편, 그 별 준비되지 않고 몇십 명에 불과했던 학생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공권력을 보면서 과잉 진압이란 말은 너무 얌전한 표현 같고요. 이 정권의 실체를 또 알 수 있었죠. 이보다 조금 앞서서 지난 23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네요. 숙명여대생 2명이 황교안 국무총리 앞에서 피켓 시위하다가 여자 경호원들에 의해서 피켓 찢겨지고 이렇게 제압당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네네, 알고 네. 그 사건 보면서 뭐 이대하고 숙대는 또 특별히 우리나라 사학, 여자 사학을 대표하는 두 학교이기도 한데 그래서 각별한 연대의식도 있지 않을까 한데 우리 손 학생회장은 어떤 느낌을 가졌었습니까? 사실 어제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사건과 숙대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 보았을 때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그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정 운영에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게 제일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면 이제 수능 본 지 한 3년쯤 됐다는 얘기인데 중고등학교 교과서하고 아직은 저보다 훨씬 친하잖아요. 국정화 하겠다는 거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하거나 정의하십니까? 한마디로요? 네. 준비 안 된 질문이어서 당황하시나요? 네. 어제 뭐 기자회견 할 때 심정으로 말하시면 되죠. 국정화 교과서에서 제일 잘못된 건 회기라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학생들 더 다양한 사고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화여대생들이 선배들에게도 살아있는 학생들이 있구나 느끼겠지만 여러분의 후배들, 1, 2년 후배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광우병 사태 때 지금 대학교 2, 3학년 또래들이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나요? 중학생? 네,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어요. 그때도 유모차 부대 막 이런 게 있고 촛불 집회 많이 하고 그래서 시위하는 거에 좀 익숙합니까? 여러분 또래들이? 많이 그러니까 직접 나가본 친구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제 주변에는 시험 공부하느라고. 네, 저는 또 서울에 살지 않았어서 네. 알겠습니다. 기사로는 많이 다들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지금 아무 질문지도 주지 않고 하니까 굉장히 진땀 빼고 계시죠? 미안해요. 잘하고 계세요, 아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서강대학교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배들이죠. 서강대생들 1,900명가량이 국정교과서 반대한다는 성명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마침 또 서강대하고 이대는 그렇게 멀지도 않고 어제는 이제 대통령이 이화여대를 찾았으니까 피켓팅 하려다가 그렇게 시위가 크게 발전이 됐는데 학생들 총학 차원에서 다시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나 의사를 묶어서 뭔가 다시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 그런 건 있습니까? 학내에서 국정화 관련해서 반대 서명 계속 받고 있었고요. 네,
대학생 연석회의가 꾸려져서 거기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고 예. 내일 공동행동이 있습니다. 예. 각 대학에서 사람들 같이 모여서 행진하고 대학생 공동행동하고 네. 본대까지 하는 행동 계획하고 있고 네. 이후로도 학생들한테 같이 하자고 많이 호소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사복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손을 잡아 끌어당기시고 이렇게 존칭 쓰는 걸 보고 아직도 참 맑고 좋은 그 언어 습관인데 어제 기자회견 때도 뭐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통령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일부 어른들은 아유 저렇게까지 대통령을 우리 학생들이 챙겨주는구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건 충분히 알겠고요. 오늘 인터뷰 고마웠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주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손솔 총학생회장과 인터뷰였습니다. 2분 26초 여러분과 쓸 수 있습니다. 청라에서님, 손솔학생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페이스북 친구하자고 어떤 남자분 같던데. 손솔학생 응원 보냅니다. 그러면서 노차사의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이 노래 듣고 싶다 그런데 그러죠. 이 노래 들으면서 헤어지기로 하고요. 댓글 한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PD가 이 노래 찾을 시간은 드려야죠. 저는 원래 다른 노래 골랐었거든요. 지금 막 바꿨습니다. 봄범님, 손솔학생 패친수락 부탁해요. 제 이름은 박춘호입니다. 자랑스러운 영광의 딸이네요. 화이팅! 응? 남학생 같은데 데이트 신청하는 건 아닌가요? 여성 대회인지 라면 대회인지 보수 없이는 즉 돈 받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 보수다 이러면서 라면 박스들이었군요. 네,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들으면서 작별하겠습니다. 한 주가 또 저뭅니다. 11월 2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